멤버십에서 네이버는 41만 원을 매수 타점으로 정하고 때려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회가 오는 듯 했지만 눈만 아픈 꼴이 되었고요. 오늘 기회가 왔죠? 정말 기회가 온 걸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라는 악재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얼마 전에도 전체 영상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오늘 터졌네요. 장중에 매수 의견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시겠지만 멤버십을 통해 13만 2,500원을 제시했었는데요. 다들 도라이인 줄 아셨겠지만 도라이 같은 소리가 현실이 되는 것이 주식판입니다. 오늘의 카카오와 네이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분산 투자를 해야 하고 충분히 못 사더라도 분할 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알려준 날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투자의 이유가 훼손이 되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하고요. 투자의 이유가 훼손이 되지 않았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버티는 겁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네이버 일봉 차트를 봅시다. 네이버는 채널에서 이때 매수를 했었고요. 여기서 소액으로 추가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 위에서는 김떡상도 감당이 안 되었는지 주력으로는 들고 갈 수 없으니 비중을 축소해 오르던지 말던지 할 수 있는 정도로 보유하자는 의견을 꾸준히 전해왔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자 또다시 김떡상을 비아냥거리는 조롱이들이 판을 쳤지만 김떡상은 댓글에 싫어요를 누르는 소심한 복수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우리가 사전에 매수 타점으로 잡았던 가격에 도달을 하더라도 오늘과 같이 악재로 인해 고꾸라지는 상황에서는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급락은 기회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이 정도는 판단은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이 정도 급락은 뉴스 검색을 안 해봐도 직감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도 모르면 뉴스 검색을 해보면 아주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계획과 달리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수를 했다면 41만 원이 회복되는 자리에서 오늘 매수한 물량은 매도하라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갑시다. 일단 수급을 봅시다. 과거 수급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같이 메이저들이 강하게 패대기를 친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매우 강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패대기예요. 특히 네이버의 주요 세력이었던 외국인의 매도가 강했다는 것은 아주 별로인 겁니다. 거래량도 무식하게 터졌고요. 스토캐스틱상으로도 매도 신호가 출현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요한 라인인 41만 원에 걸쳐 있다는 것과 구름 하단에서 하락이 멈춘 건데요. 이 또한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차트를 조금만 아는 투자자라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까지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카카오도 잘 아시겠지만 주력으로 들고 갈 수 없는 종목이었고요. 이때는 알아서 자유롭게 팔라는 의견을 전하고 15만 2천 원이 깨지면 청산 의견도 전했었습니다. 과거 영상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청산을 안 한 느낌 같은 느낌을 계속 받아왔고요. 보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주력으로 보유할 수는 없고 매수는 단타가 아니라면 카카오페이 상장까지 끝나고 째려보자는 의견을 전했었는데요. 최근 김떡상이 청산 라인으로 지목했던 15만 2천 원을 회복하자 김떡상을 원망하는 징징이들까지 출연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결국 이 사단이 나버렸네요. 지난주였나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도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추가 매수까지 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돌아버릴 일이죠. 지금 제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귀를 해봐야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이 사단이 날 줄은 미리 알고 그랬겠어요? 저도 똑같은 개미 투자자입니다. 일단 상황이 안 좋으니까 카카오도 기술적으로 점검을 해봅시다. 수급이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아주 그냥 하늘 위에서 바닥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해버렸네요. 거래량도 무식하게 터졌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이걸 다 개미가 받은 겁니다. 진짜 돌아버릴 일이네요. 화가 나네요. 이제는 김떡상이 지목했던 13만 2,500원이 와도 살까 말까 한 상황인데 계속 다 받아먹었네요.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훨씬 안 좋은 것이 일목균형표상 구름 위에서 구름 아래로 다이렉트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보기 힘든 최악의 신호 출현입니다. 아무래도 규제 악재는 국내 사업 위주의 카카오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락 강도가 카카오가 더 강한 이유이고요. 모든 보조지표상으로도 매도 신호가 출현을 했네요. 주봉까지 봅시다. 다행히 20주선에 걸치며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본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 모두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오늘 나온 규제 악재가 해소가 되어야만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빅테크 규제는 이제 중국 증시만의 이슈가 아니네요. 그동안 중국이 빅테크와 게임, 엔터, 사교육 등을 규제하는 것을 보며 공산당을 비난했던 것을 반성해야겠네요. 남의 나라 욕할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가 중국이네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순수하게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로서 너무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자 하루에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12조 원 넘게 날아갔습니다. 12조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으로 카카오의 시장 독점 행위를 지적했는데요. 지난 7일 여당 인사들은 송갑석, 이동주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카카오의 시장 독점을 견제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15년 45개였던 카카오그룹 계열사는 2020년 118개로 증가했다며 카카오 성공 신화 이면엔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입점 업체에 대한 지위 남용과 골목 시장 진출, 서비스 가격 인상 시도까지 카카오의 행보 하나하나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인가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나오는 것은 꿈도 꾸면 안 되겠네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최고의 기업이 되어주길 바라며 작년부터 채널에서 투자를 해왔지만 이제는 헛된 꿈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 속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견제하며 규제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거죠? 개인적으로 정말 규제가 현실화될지는 지켜볼 문제이고 정말 현실화되더라도 어느 강도로 규제를 할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것은 부인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식판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알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악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면 좋겠으나 정말 규제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얼마나 규제를 할지도 알 수 없고 이런 걸 가장 싫어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철회될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한마디로 냉철한 말일 수 있겠으나 갑자기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김떡상의 생각과는 달리 증권가에서는 규제 우려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되었다는 의견이네요. 이 내용도 살펴볼까요? 김현용 현대차증권연구원은 현재 움직임은 실질적인 영향 대비 과한 수준이라며 규제 자체로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나 추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며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강도 있는 규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과도한 하락은 맞으나 앞서 제가 말한 대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심을 지목한 것으로 보이네요. 정우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페이의 미래 핵심 경쟁력인 빅데이터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 및 중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주가 하락의 주된 이유라며 과도한 반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오늘의 급락은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좀 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은 저희 생각과 동일하네요. 일단 저의 생각과 증권가의 입장을 모두 전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카카오는 이미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네이버만 오르던지 말던지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으로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장중에 네이버를 청산하며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규제가 정말 현실화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 강도로 규제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론에 의해서 규제를 철회할 수도 있겠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보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생각보다 규제의 강도가 약하다면 쉽게 회복이 되겠지만 이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들고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 투자자 김떡상이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모르면 당장 반등을 한다 해도 버스에서 내려야죠. 모르면 투자할 자격을 상실한 거니까요.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성장주를 규제한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나친 투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동안 성장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높은 멀티플을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억제할지도 모르는 규제는 네이버 카카오에게는 매우 치명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고성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두 기업이지만 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김떡상이 뭐라고 제가 틀릴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저도 잘 틀리는 것이 주식판이고요. 그러니 나중에 김떡상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며 징징이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저희 생각과 증권가 전문가들의 생각을 참고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증권가 입장처럼 과도한 하락이고 규제가 철회되거나 강도가 높지 않을 거라 판단이 되시면 투자의 이유가 훼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가가 내려도 투자의 이유가 훼손이 되지 않았다면 들고 가는 거고요. 김떡상처럼 잘 모르겠거나 여러분이 투자했던 이유가 훼손이 되었다고 판단되시다면 투자를 잠시 쉬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모르면 쉬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답을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위험한 방송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틀리던지 말던지 저는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을 했으니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안 그래도 오늘은 매우 불쾌한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악재까지 동반되었으니 매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여러분을 또 한 번 성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성장하고 떡상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